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부산대학교 김서린입니다. 저는 오늘 노인 콩팥병 환자의 영양 보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왜 노인 환자에서 영양 보충을 좀 신경을 써야 할까? 앞에서 뭐 많은 이제 중요한 얘기를 들었지만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 머슬 매스와 스트렝스는 감소하게 되고 팻매스가 증가하게 되는 바디 컴포지션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염증이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말누트리션과 sar코페니아의 리스크는 증가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들은 노화뿐만 아니라 CKD에서 더 가속화되게 됩니다. 이제 저희 특히 CKD 나이가 들게 되면 매 5년마다 머슬의 크로스 섹셔널 에어리어는 한 5% 정도 감소한다고 하고, 스트렝스는 그거보다 더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 환자에서는 바디 컴포지션 체인지가 있기 때문에 BMI 자체보다는 이제 뭐 다른 기준들을 조금 더 중요하게 말뉴트리션을 볼 때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보여주셨던 글림 크라이테리아고 이제 여러 가지 임상 영양학회들이 모여서 이제 성인 말뉴트리션 환자를 평가하는 방법을 정리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보여드린 것처럼 페노타이픽 크라이테리아에서 하나 이상, 그리고 에피올로지 크라이테리아에서 하나 이상 만족하면 말뉴트리션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고 나면 CBOT 평가를 하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70세 미만에서는 BMI가 20 미만, 아시아에서는 18.5 미만인 경우에 의미가 있다고 보는 반면에 70세 이상이 되면은 팻매스가 증가하기 때문에 BMI가 22까지 기준치를 조금 올리고 아시안에서도 20 이상으로 올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sarcopenic obesity라고 하는 이제 이런 개념 때문에 이제 노인 환자에서는 BMI를 조금 더 올려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CBOT는 이제 페노타입 크라이테리아를 이용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기준치에 맞춰서 모더레이트냐 시비어냐를 평가하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고령과 콩팥병이라고 하면 뭐가 더 중요한지를 영양 보충할 때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노인 환자에서 나이가 들면서 신기능이 좀 떨어지게 되는데 여러 가지 코모비디티를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신기능이 좀 떨어지는 경우는 아무래도 CKD 자체보다는 노인 환자의 특징에서 오는 말뉴트리션이라든지 뭐 이런 리스크를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기존의 CKD 환자들이 나이가 드는 경우에는 투석을 회피하고 CKD 프로그레션을 억제하는 것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인 콩팥병은 항상 저희가 이게 sar코페니아를 예방하는 게 좀 더 우선일지 아니면 CKD 프로그레션을 예방하는 게 좀 더 우선일지를 좀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CKD에서 로 프로테인 인테이크를 하자라고 이제 우리 알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교육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프로테인을 이제 오랄로 로드를 하게 되면 싱글 레프론 각각의 하이퍼필트레이션을 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헤모다이나믹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사이토카인 증가하고 그리고 글루카곤 같은 것들이 증가하면서 에퍼런트 아트리올 톤 같은 것들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글로메룰루스는 스클레로시스가 생기고 투블러 인터스티슘에도 파이브로시스가 오면서 메타볼릭 엑시도시스가 진행하게 되고, 또 프로테인 로드가 왔을 때 유레아가 증가하게 되고 유레믹 톡신이 증가하게 되면서 이 프로테인은 카바밀레이션이 증가하게 되고, 그리고 리액티브 옥시젠 스트레스 문제, 그리고 유레믹 톡신 증가하게 되면 아노렉시아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하이퍼카타볼리즘이라든지 메타볼릭 디레인지먼트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시기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제 과거보다는 조금 더 플랜트 베이스드 푸드의 소비를 좀 늘리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울트라 프로세스드 푸드는 좀 소비를 감소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플랜트 베이스드 푸드가 뭐 하이퍼텐전을 예방하기 위한 대시라든지 지중해 식사라든지 아니면 비건 같은 다이어트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쪽으로 조금 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CKD 그레이드 3부터 5까지 프로테인 섭취를 몸무게당 한 0.8g 정도 유지하자라고 하고 있고,
1.3g 이상의 하이 프로테인 다이어트를 하면 프로그레션이 조금 더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리로 프로테인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에는 이센셜 아미노시드라든지 케토시드 아날로그를 좀 보충을 해주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러한 기준들이 노인 콩팥병 환자에게 이제 과연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는 아직까지 연구가 좀 많이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노인 콩팥병 환자에서 영양 보충법의 제일 기본이 되는 법칙이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에너지 퍼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인테이크는 프로테인 유틸라이제이션을 직접적으로 좋은 쪽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에너지를 적게 섭취하게 되면 이제 케토제네시스라든지 글루코네오제네시스를 통해서 이제 아미노시드가 분해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sarcopenia 같은 것들이 좀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에너지 인테이크를 하는 것은 이제 프로테인의 아나볼릭 유지에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이러한 기본 원칙은 노인 환자에서 하이 프로테인 다이어트를 하건 CKD에서 로우 프로테인 다이어트를 하건 여전히 이제 에너지 퍼스트는 적용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에너지를 섭취를 할 때 어느 정도 먹어야 되냐? 일단 최소 20에서 25 정도는 먹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미만으로는 떨어져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런 에너지 필요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것은 개별에 따라서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이지에 따라서 실제의 에너지 인테이크의 이제 버라이빌리티가 CKD 연구들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났고, 또 이제 퍼스널라이즈드 어세스먼트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럽 임상 영양학회의 노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제 기저 에너지 소비량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하루에 kg당 칼로리를 한 30 정도로 생각을 하라라고 되어 있고,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팹프리 매스라든지 머슬 매스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런 기저 에너지 사용량이 좀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기저 베이잘 밸류가 보통은 한 20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액티비티나 코모비디티나 바이올로직 다이버시티에 따라서 좀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이제 에너지 소비량을 정하자라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K도끼에서는 한 30에서 35 정도로 타겟을 과거에 잡았던 것을 이제 실제로 연구를 해봤더니 노인 CKD 환자에서는 이제 기저에너지 사용량이 적고, 그리고 하이 칼로리 인테이크를 실제로 유지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부분이 아니고, 또 너무 많이 먹었을 때 오히려 팻 어큐뮬레이션이 생길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클리니컬 펑셔널 스테이투스를 조금 더 이런 것들이 안 좋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한 25에서 30 정도를 권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보충하는 것을 우선으로 해서 적절한 칼로리를 유지하는 것이 단백 사용에 오히려 도움이 되고, 이러한 것들은 여러 가지 이제 나이라든지 식기 스테이지, 바디 컴포지션이라든지 뭐 치료에 대한 톨러런스에 따라서 환자 개별로 좀 개별화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표는 이제 노인 환자는 아니고 그냥 CKD 스테이지 3까지 4, 5 다이리시스, 그리고 이제 프레일티가 있는 환자, 말리그넌시가 동반되어 있는 환자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누트리셔널 인테이크를 하라라고 보여주는 표라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 적절하게 인테이크를 못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희가 임상에서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또 생각보다 잘 쓰고 있지 않은 것이 ONS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인테이크가 불충분하거나 뉴트리셔널 고울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ONS고, 기본 ONS는 프로테인도 많고 에너지도 풍부한 것이 이제 ONS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ONS들은 이제 좀 초기 CKD라든지 좀 스테이블한 경우에만 사용을 하고, 이제 우리가 외래에서 주로 보게 되는 환자들에게 바람직한 것은 에너지는 풍부하면서 프로테인은 좀 낮은 ONS 제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테인 섭취를 조금 더 줄이고 이제 비건이나 베지터리안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에는 케토시드 서플리먼트를 좀 사용하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입원을 해 있거나 아니면 회복 단계에 있는 경우에는 좀 쇼텀하게는 프로테인 인테이크를 조금 늘리는 것이 안전할 수 있지만 길게 프로테인 섭취를 증가시키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엑시도시스라든지 유레미아 같은 것들 때문에 오히려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ONS 제제를 복용하면서는 항상 유레아나 크레아티닌, 일렉트로라이트, 바이오카보네이트 같은 것들을 확인하면서 공급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외국에는 뭐 홈메이드 솔루션 같은 거, 뭐 허브 머핀 같은 걸 만들어서 보충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ONS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 좀 보여드리도록 하고, 이제 저희가 케토에시드 믹스처로 쓸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케토스테릴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백 섭취를 이제 굉장히 낮춘 한 0.3에서 0.4 정도 공급하는 이제 시기를 하는 환자들에서는 이런 케토스테릴을 사용할 수가 있겠는데, 케토스테릴은 이제 우리 아미노산 필수 아미노산에서 이제 나이트로젠기를 뺀 아미노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레미아를 증가시키진 않지만 체내에 들어와서 필수 아미노산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이제 뭐 하루에 한 번에 한 4알에서 8알 정도를 복용을 하고 하루 3번 복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비용도 굉장히 비싸고요. 필버든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요거 자체가 또 입맛을 이렇게 이제 약을 많이 먹으면 좀 떨어뜨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고려를 해서 이제 공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외래에서 사용해 보면 사실 한 두세 알 이상 넘어가기가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항상 이제 원칙은 오럴 인테이크가 잘 안 되면 엔테라를 먼저 고려하고 파렌테라를 그 다음 고려하라라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강조드리는 것이 뉴트리셔널 서포트는 인디비주얼라이제이션하고 모니터링을 잘 해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